갈게요. 자, 오늘도 시장 우리 지난 주말에 신고가 났었죠. 코스피가 종합지수 신고가 나면서 3,300 포인트 이상 올라갔었는데 어제 금요일 날 바로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하루 잠시 쉬어갈 수 있죠. 당연히 쉬어가야 되겠고요. 그래서 쉬어가는데 그래도 3,300 포인트는 그럭저럭 잘 지켜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보면요, 하루하루 보면은 이제 그러한 매수세, 매도세 이런 것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자체보다는 최근에 어떤 그 부분에 최근에 어떤 매수의 성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고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보면요, 시장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었습니다. 자, 오늘 보면은 아무래도 지수가 이제 하락하다 보니까 그 사이를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 좀 메꾸어졌는데, 기관은 3천억 정도, 3천억 정도의 매도 우위를 보여주었고, 그래도 마지막에는 그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도로 시작을 하였다가 매도 우위로 시작하였다가 매수로 전환하면서 매도 폭이 줄어들었죠. 그러면서 한 800억 좀 넘는 정도의 매도 우위를 기록을 하였는데, 확실히 저번에 한참 조정 받을 때 뭐 5월달 있죠. 이러한 때에 비해 가지고는 매도세가, 외국인의 매도세가 근래에 보면은 많이 줄기는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좀 이제 탄력이 좀 더 붙게 된다면 결국 또 매수세가 또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관의 매도세가 나온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이격에 대한 그러한 종목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종목을 중심으로 매도가 좀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승 이후에 이제 오늘같이 이렇게 마이너스 나올 때는 기관의 매도세는 조금씩 좀 평소에 비해서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렇지만은 3천억 정도면은 적은 양은 아니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걱정할 정도의 그러한 매도도 아니에요. 자, 그리고 오늘 보니까 이제 코스피 그러하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오늘은 양봉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1017포인트, 그러니까 이제 1010포인트 넘어갔고 1020, 1030을 향해서 이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인데, 오늘은 코스닥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기관은 오늘 양쪽 시장에서 매도를 좀 하였네요.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요즘에 코스닥 쪽에 좀 많이 붙어 있는, 코스닥에서 이제 매수를 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코스닥 쪽에서 보면은 이제 지금 보면은 상승을 해 나갈 만한 종목들, 그리고 이제 출발을 앞두고 있는 종목들이 코스닥 쪽에 아무래도 좀 더 많이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보이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뭐 큰 종목보다는 작은 종목들 있죠. 아직까지는 이제 중소형주 이러한 종목을 좀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종목을 접근을 하신다면은 조금 더 큰 종목에 비해서는 수익률이 조금 더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최근에 보니까요, 지수는 이제 신고가가 났거든요. 근데 오늘 또 뉴스에 보니까 요즘 좀 심심찮게 뉴스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 지수는 신고가인데 그 투자자들의 수익률은 별로이다. 또 내지는 지수는 신고가가 나기는 났지만은 어떤 상승을 체감하는 것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그러한 기사들이 좀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그게 이제 또 한편으로 보면 이번 장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지수가 신고가 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제 며칠 후면 이제 하반기에 들어가게 되죠. 7월부터 하반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하반기에 이제 시장의 어떤 상승이 좀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짧게는 한 3,400부터 3,700포인트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지금에 이제 보면은 아무래도 그렇게 올라가려고 하면은 좀 이렇게 큰 종목들이 이끌어내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현재까지는 막 신고가가 나서 그러한지 아직 그 대형주들 중에서
본격적으로 시장을 이끌어가는 종목들은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못 간다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다라는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좀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자동차주들은 이미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을 하기는 시작은 하였지만 시장에서 이끌어낸다든지 좀 이렇게 상승이 또렷하게 이렇게 나오는 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무래도 지수가 좀 오르려면 이런 대형주들이 좀 가져야 하는데요. 하지만은 지금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기회들을 좀 밀어낼 필요는 없죠. 물론 기다리는 것도 좋지만은 지금 나오고 있는 기회들 있죠. 요것도 우리가 놓치서는 안 되겠거든요. 자, 네, 어서 오세요. 자, 그래서 지금은 중소형주이기는 한데, 그리고 왜 다른 투자자들은 이렇게 수익을 그렇게 많이 내고 있지 못하는가라고 이제 쭉 봤더니 역시 어떤 하나의 지금 대형주들이 이끌어가는 종목들이 지금 없다는 것은 뭐냐면은 특별하게 크게 이렇게 확실하게 딱 떠오르고 있는 섹터가 눈에 띄는 섹터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장의 상황에서는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요즘 보면 그 이제 장 시작하면 HT에서 이제 막 이렇게 많은 자료를 제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오늘 현재 장 열리고 나면 현재 이렇게 상승이 좀 좋은 상승이 돋보이는 섹터가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반도체 갈 때 보면 그런 섹터가 반도체가 올랐다 이렇게 딱 나오는데 요즘 HTS가 잘 되어 있으니까 어때요? 그 섹터 들어가면 그게 속해 있는 종목들이 쫙 뜨게 되죠. 하나의 섹터, 테마, 주제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이 보는데 반도체라든지 이런 거 갈 때 보면 반도체 섹터 하나만 딱 누르면 거기에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이 같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을 보게 되면은 그러한 섹터가 뜨긴 합니다만은 그 섹터를 누르고 그 속에 있는 이런 종목들을 보았을 때는 전체가 고르게 상승을 해주는 모습은 없었어요. 그래서 각 섹터마다 거기서 이제 어떤 몇몇 종목들이 상당히 이제 큰 상승, 다른 종목에 비해서 큰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어떤 그 전체적으로 그 속해 있는 종목들이 골고루 상승을 하고 있는 섹터가 그렇게 아직은 그 잘 나타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섹터는 지금 보면 상승률이 좋은 그러한 섹터가 나오고 있지만 막상 그 종목별로 들어갔을 때는 소수의 종목들만이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의 장세는 그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떻게 보면 참 까다롭고요. 그리고 이제 저기 수익을 지수는 신고가가 낮다고 하지만은 수익을 이렇게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시장이 강세라고는 하지 않나 종목별 장세의 그러한 성격들이 물론 5월 달에도 그러한 성격이 강했고요. 그 전에도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좀 강했는데 6월 달 들어와 가지고요. 그러한 성격이 다른 데보다 좀 더 강해졌다. 그러니까 종목별의 어떤 상승 이런 부분들이 더 이렇게 강해지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하나의 종목을 이렇게 오를 만한 종목을 매수해 가지고 수익 낸다는 것이 그만큼 좀 까다로웠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있죠.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은 지수는 그래도 신고가가 났는데 그 사이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또 어떤 종목을 샀느냐. 물론 뜬 종목을 따라가는 그러한 부분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보니까 매수세가 그래도 좀 강했더라고요. 많이 샀더라고요. 개인들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 근래도 보면 삼성전자 많이 샀습니다. 사기는 샀는데 요즘도 보세요. 이 삼성전자를 쭉 보게 되면은 외국인은 파는 날이 훨씬 더 많고 있죠. 사는 날보다 파는 날이 더 많고 기관도 비교적 많이 팔고 있는데 이 개인만 어때요? 빨갛게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느냐? 그동안에 쉬었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 또 한번 갈 수 있겠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 물론 그러한 기대감도 있는데 그러한 기대감의 이면에는 무엇이냐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까지는 그 종목을 선별하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자신감이 없는 자신감이라기보다는
좀 아직은 이렇게 종목을 이렇게 보는 안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아직까지는 어때요? 삼성전자를 이렇게 매수에 적극적으로 나설 때는 아니죠. 아마 그 지난주에 저희들이 특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회원님들이 이제 호응을 해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셨었는데요. 그때도 보면은 이제 이제 처음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오셨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어떤 원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그러한 것들은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왜 삼성전자를 사면 안 되는지 그런 것은 이제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러한 원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현재 보면 삼성전자는 어때요? 그렇게 뚜렷한 상승을 못 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럼에도 매수를 한다는 것은 종목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니까 나는 다른 것은 잘 모르겠고 지금 어떤 섹터에 어떤 그 업종이 유망한지 그러한 것도 아직은 자신이 없고, 그러니까 오직 삼성전자 대표하는 종목이니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배속에서 뭐 반도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가겠지. 그리고 지금까지 조정을 했으니까 또 한번 갈 때 되지 않았느냐. 지수도 신고가가 나고요. 그러한 좀 막연한 그런 기대감이 서로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가지는 않고 있죠. 그러니까 수익률이 어때요? 부진할 수밖에 없죠. 신고가 났지만은 어때요? 삼성전자 거꾸로 갔고요. 거꾸로 떨어졌고 요 며칠 사이에 잠시 이제 이렇게 올라왔을 뿐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계속해서 어때요? 삼성전자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중이죠. 자, 그래서 종목을 잘 선별한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도 이제 그러한 부분인데 그러한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제 왜 수익이 잘 안 나는 분들, 수익이 잘 안 나는 분들은 왜 수익이 잘 나지 않는가? 그러한 부분들도 여러분이 한번 좀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여러분 아마 주식을 시작하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지식이라든지 어떤 책을 한번 읽어 본다든지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투자에 나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보면은 주식은 언제 사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잘 보면 주식은 어떨 때 사는 게 좋아요? 쌀 때 사는 게 좋죠. 뭐 다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쌀 때 사야 좋다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자, 근데 있죠. 이게 이제 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비교적 쌀 때 사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싼 것을 선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참 주식이 어렵죠. 네. 어떨 때는 막 오르는 종목 따라가지 말라고 했다가 또 어떨 때는 격언을 보면 저기 뭐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된다 그런 말도 있었다가, 즉 제가 초보자 때 제일 헷갈리는 게 그거였어요. 주식은 쌀 때 사야 된다는 거 알고 있는데 또 때로는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된다. 그러면 오르는 종목을 사라는 말인데 지금 막 이렇게 오르고 있는 종목을 따라가라는 거냐? 아, 이게 뭐 서로 상반되는 이러한 내용이 있어가지고요. 저도 초보자 때는 상당히 그런 말귀를 알아듣는데 애를 먹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쌀 때 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좀 더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은 싸다는 이유로 매수에 나서기를 좋아하는데요. 아마 삼성전자도 그러한 것들이 있죠. 우리가 저기 이제 10만 원을 바라볼 때 비해 가지고는 지금 어때요? 이미 거기에 비해서는 한참 싸죠? 10만 원을 바라볼 때보다는 오히려 지금 8만 원 초반이니까 오히려 더 싸 보인다고요. 그래서 사지 뭐 언젠가는 오르겠지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게 잘 봐야 되는데요. 싸다고 해서 무조건 사는 것은 사실은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왜? 여러분, 자, 우리가 싸다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 싼 것은 지금 어떤 상태이죠? 내려와 있는 상태를 뜻하겠죠. 자, 그래서 적어도 싸기는 싼데 충분히 싸져 가지고 더 이상 하락하지 않은 주식을 산다든지, 아니면 하락을 해서 이제 싼 종목이 상승을 하기 시작한다든지, 아니면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 잠시 눌림목을 줘 가지고
일시적으로 싸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싸다는 상태를 여러분들이 싸기는 싸지만은 계속해서 이렇게 빠지고 있는 상태를 뜻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빠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 주식에 있죠. 결국은 이게 힘 아니겠습니까? 힘 수급에 의한 힘인데 그 매수를 하고자 하는 세력이 크면은 주가는 오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매도 쪽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러한 대중들이 다수다 하면 어때요? 주식이 빠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주식이 오른다는 것은 그러한 상승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겠고 그러한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계속 오르고 있다는 것은 또 어떤 뜻입니까? 일단 주가가 어때요? 계속해서 고점이 이렇게 높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야 되겠죠. 삼성전자도 여기 상승세를 타고 있을 때는 고점이 어때요? 마이너스 나고 플러스 날 때도 있지만 전체적인 방향은 어때요? 계속해서 고점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중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만약에 어떤 주가가 싸기는 싼데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마냥 좋아하셔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 지금 조종이긴 한데요. 왜 자꾸만 내려오고 있느냐? 그만큼 어때요? 하방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러한 힘들이 아직은 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수 개인들은 사고 있지만은 그 이면에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은 어떻습니까? 하락적으로 보면서 매도를 계속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매도 하락이 나온다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우리가 하락이 나와가지고 상대적으로 좀 싸져야 되는 것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락이 나온다는 것은 아직까지 힘이 들어오지는 못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날도 보세요. 이날도 보면은 이 5월 며칠입니까? 5월 12일이군요. 5월 12일도 거의 8만원 가까이 이렇게 떨어졌죠. 그러니까 어때요? 매도의 힘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와 버리는 거죠. 물론 반등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어때요?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요거 보시면요. 그래서 반등은 하지만은 일시적으로 반등을 하지만은 반등 이후에 자꾸 저점이 낮아지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이제 반등을 하였는데 아직까지 완전히 돌아섰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있죠. 그래서 이러한 원리를 알게 된다면은 삼성전자를 아직까지 매수를 하면 안 되죠. 자, 그런데 삼성전자를 산다는 건 그나마 좀 나아요. 특히 싼 것을 좋아하면은 상대적으로 싸졌다고 해가지고 막 신저가 종목이 있죠. 신저가 종목. 그것을 싸다는 이유로 매수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신저가 종목을 사는 것만큼 위험한 거 없습니다.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주식이 쌀 때 사는 것을 좋아한다 해가지고 그만큼 싸진 신저가 종목을 산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하나 예를 들어 가지고요. 여기 테라셈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테라셈은 지금 정지에 들어가 버렸죠. 아주 나쁜 모습 정지에 들어가 버렸는데 자, 만약에 지금 이게 정지가 되어 가지고 지금 살 수도 없고 팔지도 못하죠. 물렸는데 팔고 싶어도 팔지를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가지고 있는 분들은 상당히 좀 낭패 어려운 모습을 되어질 겁니다. 자, 근데 여기가 보면은 여기가 그래도 이제 테라센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후에 반등을 해가지고 조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2,000원 위에 이렇게 이제 가격이 형성돼 있지 않습니까? 2,100원, 2,200원 이렇게 이제 지지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땅 하면 빠져버려요. 2,000원을 깨고 내려갔죠. 근데 만약에 테라셈을 보니까 오늘 같은 날 싼 날이다. 2,100원, 2,200원보다는 지금 2,000원 아래가 더 싸지 않느냐, 1,800원에 싸지 않느냐 해가지고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싼 날을 사게 되면은 그만큼 남들보다 저가에 샀기 때문에 더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신저가 아닙니까? 신저가, 그죠? 신저가를 매수를 했는데 지속해서 더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리고
만약에 또 신저가를 좋아한다. 또 신저가예요. 이제는 1,500원을 깨고 내려갔네요. 자, 그러면 1,500원 미치니까 또 더 싸다 해가지고 여기서 살 수가 있겠죠. 아이고 2,000원 위보다는 지금보다 훨씬 더 쌌네 라고 샀다고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갑자기 어때요? 거래 정지가 되어가지고 딱 지금 걸려버린 것이죠. 예. 딱 이렇게 걸려버려 가지고 아마 이거 가지고 있는 분들은 상당히 고통스러운 그러한 모습을 이제 되는 모습을 맞이하게 되는 건데, 자 테라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이게 이제 특히 그래도 좋은 종목이면은 그나마 좀 나은데 지금 이런 종목들은 그렇게 썩 좋은 종목이라고 볼 수는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이제 상장 적합성 이런 것들이 이제 되어 가지고 지금 이거 보면은 상장 폐지 이러한 것들이 이제 위기에 그렇게 처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종목 지금 이거 있으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신저가 종목을 매수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적어도 이렇게 걸려들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우리가 저기 한번 봅시다. 왜 신저가 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자, 이게 빠지기 시작할 때가 2월달이고 3월달입니다. 2월달이고 3월달이면 어떤 모습이냐요? 나요? 지금 이건 코스닥이거든요. 그럼 뭐 거래소보다는 코스닥하고 더 가까운 속해 있는 리그인 코스닥 종목을 보면은 2월달, 3월달에는 어떻습니까? 2월달, 3월달 좀 빠졌죠. 빠지기는 하였지만 3월달 이후로는 그래도 4월달까지 해가지고 코스닥 시장은 상승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익이 나는 목적으로 주식을 투자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수익이 나는 것을 목적으로 주식을 투자를 한다면은 적어도 시장만큼은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뭐 시장이 빠지면 시장 전체가 빠지니까 어쩔 수 없이 빠졌다고 하지만은 시장이 오를 때는 그래도 종목이 올라줘야 되거든요. 더 좋은 것은 뭐예요? 시장의 상승률보다 더 좋은 상승을 보여주는 그러한 종목을 매수했을 때 시장 평균보다는 더 넘어서는 그러한 수익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이 테라셈이라는 종목은 어때요? 남들 올라갈 때 3월달부터 해가지고 4월달까지 상승 나왔는데 오히려 거꾸로 갔죠. 자, 그러면 이거는 신저가가 난다고 해서 가격이 싸졌다고 해서 좋아할 게 아닙니다. 예, 좋아할 게 아니고 오히려 시장이 가는 것만큼도 못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쌀 때 산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은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어리석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신저가가 나는 자리에서 매수하기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꾸 신저가 나는 종목요. 자, 그럼 또 하나 볼게요. 자, 이런 종목도 있죠. 잔 코스메틱. 자, 이 종목도 지금 보면은 7,000원 아래로 빠졌습니다. 아니, 지수가 지금 신고가 나고 코스닥도 오르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종목 코스닥이거든요. 근데 지속해서 어때요? 계속해서 빠지고 있죠. 만원 깨더니 어떻습니까? 지금 7,000원도 깬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래서 싸다고 이제 싼 거 사다 보면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바닥이라고 해서 샀더니 지하실 나오고 지하실만 있는 줄 알았더니 지하 1층 나오고 2층 나오고 많이 들어보셨죠? 지하 몇 층까지 계속 나온다고. 그게 이제 이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가는 종목은요. 조정은 있지만 다음 상승에서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간다면은 조정은 있지만은 저점과 고점이 이렇게 높아져야죠. 그래야지 돼요. 조정이 있지만 다음 상승에서 올라감으로 인해 가지고 수익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꾸로 자꾸 깨고 내려가는 것은 가격은 쌀지를 몰라도 사면 안 되는 부분이죠. 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저점과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계속 지금 하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니까. 그죠? 네. 근데 의외로 또 있죠. 이게 당연해 보이기도 하는데 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실수를 또 많이 해요. 자, 뭐 잘못 사가지고 좀 빠졌다고 생각을 합시다. 자, 샀는데 좀 빠졌어요. 그렇게 빠지고 나면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까? 보통 보면 물타기를 해버리죠. 네, 물타기 더 사는 거예요. 네, 내려갔으니까 더 사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요만큼 마이너스가 났는데
여기다 추가로 사버리면 희석이 되어가지고 마이너스가 어때요? 마이너스 수익률이 조금 개선되는 것 같이 보여지고 있죠. 그러면 괜히 기분이 조금 나아집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한번 빠졌다라는 것은 오히려 하락으로 돌아섰을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하락으로 돌아섰다는 것은 당분간은 그 방향대로 지속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추가로 샀는데 또 빠지죠. 한 올라가면 다행인데 또 빠져버리면 한 손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이 이만큼 손실이 나고 괜히 추가로 사가지고 또 손실 나게 되니까 퍼센트는 떼지는 조금 개선이 되어서 나아졌을지 모르겠지만 투자 금액은 어때요? 투자 금액은 더 손실이 나지는 거죠. 안 사고 있었으면 처음에 산 것만 손해보면 되는데 더 사가지고 손실 보죠. 이러한 케이스도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삼성전자를 또 사는 경우가 보니까 물타기 개념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수익을 내려고 하면은 싸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이 무조건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오르고 있는 종목이 일시적으로 들어와야 돼요. 일시적으로. 그래야지 눌림목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야지 어때요? 눌림목이 되고 거기서 매수해야지 다음 상승에서 수익이 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신저가 종목이라고 해가지고 함부로 매수하지 마세요. 신저가 났다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힘이 없었으면 최소한 받쳐주고 있고 지탱을 해주면은 신저가 나지는 않거든요. 신저가가 났다는 것은 그만큼 어때요? 밀려났다. 힘이 없으면 밀려나요. 매수세가 없으면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종목은 좋은 종목이 아닌 것이죠. 여기도 그래요. 지금 이렇게 받쳐주고 있다가 깼지 않습니까? 깨고 한번 무너지니까 어때요? 계속해서 깨고 내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신저가 종목은 함부로 사는 거 아닙니다. 그거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신저가 종목은 매수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은 우리가 이제 매수하는 종목은 어떤 것이 더 좋겠습니까? 어떤 종목을 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반대로 해야 되겠죠? 반대로. 그러면 반대로 하면 어떤 종목을 사야 됩니까? 바로 신고가 종목을 사면 좋겠죠? 네, 그렇죠. 신고가 종목. 그러니까 지금 지수도 어떻습니까? 신고가가 났잖아요. 신고가가 나니까 좋아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신고가 종목을 좋아하라. 자, 우리도 지금 보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 상당히 또 큰 상승을 만들어낸 그런 종목이 있는데요. 오늘 보니까 이제 오른 종목. 자, LS 네트워크스. 자, LS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 상한가가 나오게 되었죠. 상한가. 자, 근데 이 종목은 어때요? 신저가 종목이 아니죠. 한때는 신저가 종목이었습니다. 한때는요, 10년 내내 10년 동안 계속해서 신저가 만드는 종목이었어요. 상당히 나쁜 종목이었죠. 근데 계속해서 신저가 만드는 종목이 어느 순간 보니까 이 종목이 신고가를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신고가 났죠. 저기 작년 말쯤에 또 신고가 나고 또 누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신고가 났어요. 또 이번에도 신고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는 신고가 나는 종목을 주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LS 네트워크스도 이제 저기 앞서서 이제 저기 사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5월 4월이었습니까? 5월 달에 이렇게 상한가 나오면서 신고가가 또 났어요. 그죠? 자, 근데 이렇게 신고가 난 종목이 어떻습니까? 쉬고 있을 때 좀 조정을 하면서 쉬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매수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자꾸 깨고 내려가는 종목을 매수하면 어때요?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손실을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창에서 수익을 만들려고 하면은 바로 이러한 신고가 종목을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좋아요. 그 신고가 났다고 해가지고 이미 이제 쭉 달아나 버린 종목 있죠. 그걸 따라가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막 이격난 것을 따라가라는 것이 아니고요. 막 고점 있는 거 말고 이제 막 신고가 이제 막 이렇게 올라오는 종목 있잖아요. 이제 신고가 나가지고 쉬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막 신고가.
그래서 또 이제 신고가 나라고 사면은 저기 또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은 HMM 이런 것들을 꼭대기 가가지고 막 이런 종목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은 막 신고가 나기 시작하는 때로부터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상당히 멀어져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지금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고, 시장에서 막 이제 신고가 나기 시작하는 종목들 있죠. 그러한 종목들을 매수를 해야지 여러분이 수익이 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적어도 시장 평균보다는 못해도 평균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좀 수익이 난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어때요? 신고가 종목을 사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어때요? 시장은 신고가 났나요? 나지 못했나요? 신고가 났잖아요. 그죠? 시장이 신고가 나고 있는데 신고가 나지 못한다? 조금 문제 있는 종목이죠. 예. 오히려 거꾸로 가는 종목은 상당히 문제 있는 종목. 아까 샘플로 보여드린 거, 뭐 잔 코스메틱이라든지 테라셈은 이제 지금 거래 정지가 되었지만은 그러한 종목들도 어때요? 신저가라고 함부로 사지 않았으면 그런 고통을 당하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만약에 그러면 지금 코스닥은 완전한 신고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코스닥도 오르고 있고 코스피도 지금 오르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면은 적어도 그러면 코스피가 이렇게 신고가 났다는 것은 그 코스피 지수 우리가 이제 종합 지수만큼만 따라간다고 하면은 이미 신고가가 나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오늘은 어떤 모습이 나왔을까요? 오늘 조금 주춤했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기관과 외국인이 오늘은 매도를 하는구나. 아이고 시장 오늘은 또 쉬어가고 재미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그러면 이 때를 맞춰 가지고 어떠한 종목들이 지금 같이 시장하고 같이 이렇게 발맞춰 가느냐, 그것을 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LS 네트워크스 또 따라가지는 마세요. 이미 상당히 오른 겁니다. 자, 상한가 나오면 30% 아니겠습니까? 오늘 15% 가면은 거의 지금 뭐 4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틀 동안 합쳐버리면. 그러면 이미 많이 상승을 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따라가지는 마시는데, 근데 지금 보면은 막 신고가가 나고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오늘 보면 상당히 오른 종목 많아요. 맘스터치도 신고가 나버리죠. 근데 이제 양봉이 이런 거 커져버렸으니까, 이미 커져버렸으니까 이것은 지금 매수할 때는 아니죠. 우리 맘스터치는 저기 아래서부터 해가지고 지금 사가지고 이제 쭉 들고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저기 막 사가지고 가는데 오늘 보니까 또다시 신고가 해가지고 꽤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 수익이 많이 났거든요. 오히려 이제 이렇게 이런 종목들은 신고가 남으로 인해 가지고 수익이 극대화 되어지고 있는 것이고, 적어도 이제 이렇게 상승하면서 돌아서기 시작하는 거. 얘도 어때요? 5월 말에는 신고가 났죠. 신고가 나가지고 이렇게 조정하고 돌아선다든지 이런 종목을 여러분이 매수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근데 참 좋은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이제 우리 종목별로 잘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 지금 시장의 특징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시장은 상승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그리고 또렷하게 어떤 섹터가 돋보이는 그런 것은 아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들어가면 보석 같은 종목들이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것이거든요. 바로 이러한 것. 오늘만 하더라도 상당한 종목들이 이제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뭐 여기뿐만 아니라 동양도 어때요? 이미 저망치 달아나 버렸죠. 20% 이상 이렇게 나왔는데 동양도 어떻습니까? 신고가 난 종목 아니겠습니까? 신고가 난 종목. 그죠? 그래서 지금은 싸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싸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힘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 그러니까 매수의 힘이 강력하게 들어와 가지고 주가를 자꾸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을 사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힘이 있다는 것은 역시 돌파가 나오고 계속해서 신고가가 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볼 종목은 신고가 종목을 보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들을 발견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미 상승을 나오고 있었지만은 상승하기에 앞서서 어때요? 조정을 마치고 돌아서고 있는 그러한 종목들이 보이고 있죠. 돌아서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오늘 보니까요, 상당히 돌아서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제가 또 이제 주말 오늘 또 무방 준비하기 전에 계속해서 이제 종목들을 쭉 살펴보았는데, 제가 본 것만 하더라도 방향을 돌려가지고 상승에 들어가는 종목들이 많이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상승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은 아직도 초반, 정말로 이렇게 되어지면은 상당한 또 상승이 시작될 것 같아요. 종목들이 다 좋아요. 그런대로.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하나 둘 튀어나오고 있지만 시간이 조금 지난 이후에는 여기저기에서 막 튀어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이미 그렇게 여기저기서 다 튀어오르고 나면 어때요? 올라왔다 해가지고 확인하면 좀 늦죠. 아까 보신 LS 네트워크스도 지금 들어가기에는 좀 늦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오르기 전에 여러분이 만약에 준비를 하였다면은 지금 이제 이렇게 상승을 이제 수익이 이렇게 나고 있을 건데, 다행스러운 것은 몇몇 종목만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상승 전에 있는 이러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좀 상당한 기회가 오겠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은, 시장은요 아무리 뭐 3,700이 가고 3,800 가고 또 심지어 4,000포인트를 가게 된다 할지라도 수익 나는 사람만 날 거예요. 이번에 수익만 나는 사람만 날 거거든요. 또 보면은 지수가 오르니까 또 이제 이 종목이 가겠지 해가지고 저기 밑에 퍼져 있는 종목, 아니면 또 빠진 친저가 나는 종목, 이런 곳에 가기 쉽다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 있는 종목을 사기 위해서는 역시 신고가, 이제 막 신고가 나는 종목들 있죠. 이러한 종목들을 좀 좋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번에 시장의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 좀 이해되시나요? 네, 약한 종목 아닙니다. 계속해서 빠지는 종목 아니고 오르는 종목, 신고가 종목, 이러한 종목들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마이너스를 줄 때 그때 매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지금 개인 투자자 패턴 보면요, 계속해서 약한 종목만 사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신고가 나는 종목을 사야 된다. 오늘 사실 신고가 종목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같이 샀으면 좋겠는데 우리 VIP 회원님들 아직까지 이제 매수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좀 같이 사긴 좀 그래요. 근데 이제 이러한 부분도 있죠. 오늘은 이제 신고가가 나야 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격이 큰 종목들은 어때요? 두산인프라코는 지금 보세요. 신저가 나고 있죠. 그죠? 이격이 낮기 때문에 신저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것이 이러한 것이에요. 한참 오르다가, 이건 이제 지난주에 제가 무방할 때 이거 말씀드렸거든요. 이러한 모습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다, 조심해라. 근데 이제 이렇게 빠지다가 돌아서면은 에이 뭐 빠진다고 조심해라고 하더니 올라가잖아. 그죠? 올라가잖아. 에이 뭐 그래 틀렸네,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그것은 일시적인 반등입니다. 두산인프라코도 6월 초에 이렇게 이미 어때요? 내려오기 시작을 하였죠. 일시적으로 반등했지만 오늘 보세요. 본격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 요거. 이거 있죠. 이건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행히 여기서 브레이크를 걸면은 그나마 다행인데, 오늘의 모습은 또 나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미 이격이 난 종목을 들어가게 되면 또 이런 한 현상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출발해서 보세요. 출발해 가지고 벌써 뭐 30% 40% 그 이상 달아난 종목은 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은 막 따라가지는 마시고요. 근데 또 시장에서 보면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남들은 신고가 나고 올라가는데 이렇게 역행하는 종목도 있더라는 것이죠. 이것도 이제 앞서서 원전주 할 때 한참 떴는데 조심하세요. 뒤에 들어가신 분은 좀 비중줄이거나 손절을 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 저기 위에서 다 팔았거든요. 우리는 사가지고요, 출발하기 전에 사가지고 여기서 다 먹었어요. 왜 샀을까요? 신고가 난 종목이니까 샀었죠. 신고가 난 종목이 쉬고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매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 먹고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시장은 뭐 또 한 번의 기회인데, 앞서서 뭐 두산인프라코라든지 우리 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목들이 올라갈 때 수익이 안 나신 분들은요, 지금은 그때보다 종목이 더 좋아요. 오를 수 있는 종목 개수가 더 많고요. 그래서 상당한 기회가 있으니까 이번에 여러분이 잘 보시고요. 또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포트폴리오에 신저가 나는 종목이 있으면 기다리지 말고 그 종목은 교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발목 잡습니다. 포트폴리오에 신저가 나고 있는 종목, 그런 종목이 있으면 어려울 거예요. 이번에 시장은 올라가더라도 수익은 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2의 이제 지금 이제 이런 종목 다 올라갔죠. 그래서 지금 제2의 두산 인프라코라든지 또 제2의 LS 네트워크스 이런 종목들을 또 이제 많이 있는데 또 하나 발굴을 해 놓았어요. 상당히 좋은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혹시 요번에 오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그러한 종목을 좀 담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너무 좋은데 보니까요. 실적이 요즘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많이 본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접종률이 어때요? 30%를 넘어갔죠. 1차 접종, 백신 접종률이 30%를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크지 않습니까?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큰데, 거기에서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섹터의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제 보니까요, 너무너무 좋은 게 뭐냐면, 우리 주가가 오르는데 원동력은 어디 있습니까? 수급 이전에 근본적으로 보면 실적 아니겠습니까? 실적. 그러면 실적을 보려면 가장 중요한 지표가 EPS가 되겠죠. EPS. 한 주당 얼마를 남겼느냐 하는 건데, 제가 이제 발굴한 종목이 보니까 지금 이제 2분기가 끝나게 되죠. 2분기 보고서는 아직 없습니다. 끝나야 나오게 되죠. 근데 1분기 보고서는 나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종목이 이제 제2의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쭉 보았더니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전분기 있죠. 전분기에 비해, 전분기라면 이제 2020년 4분기의 실적이 되겠는데 4분기에 비해 가지고 EPS가 증가를 하였는데 무려 10배나 증가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EPS가 10배나 증가했다는 것은 있죠. 이론상 보면 주가는 작년 4분기에 비해서 10배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막 실질적으로 10배가 올라가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EPS가 한 분기만에 실적이 좋아져 가지고 10배가 올라갔다는 것은 엄청난 그 개선이거든요. 보통 보면 이제 점진적으로 이렇게 좋아지는데 10배가 좋아졌어요. 근데 주가는 아직까지 싸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진짜 보석 같은 종목을 하나 찾아내었다. 지금 뭐 제2의 두산 인프라코어 이거 뭐 못지않은 그런 상승을 보여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보니까 EPS가 좋아지다 보니까 ROE 상승률이 굉장히 급증하였습니다. ROE 상승률도 보니까 배 이상이 증가를 하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한 종목이 있는데 궁금하죠? 궁금하신데 우리가 이제 그러한 종목을 매수를 해가지고 이제 지금 발굴해가지고 매수를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이러한 종목들도 있더라고요. 정말 보석 같은 종목이었거든요. EPS가 어떻게 갑자기 뭐 10배가 이렇게 성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 폭발적으로 이렇게 혁명이 일어나듯이 이제 증가를 한 것인데 이번에 만약에 그러한 종목 오시는 분들에게는 그 종목을 좀 담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종목을 좀 잘 이렇게 분석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신고가 종목에 집중을 하시는데 그 종목을 내용들도 한번 잘 뜯어 보세요. 내면을. 그래서 이제 HTS에도 요즘 자료가 잘 나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 그런 것들도 좀 쭉 비교를 한번 해 보시면은 숨어 있는 종목, 보석 같은 종목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근데 사람들 눈에는 잘 들어오진 않습니다. 지금 보면 또 기술주 이런 거 보고 있거든요. 신문에서도 보니까 그렇게 또 유도를 해요. 뭐 반도체가 좋다느니 배터리가 좋다느니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배터리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은 뭐 소재나 부품 이런 쪽에 해당하는 종목이 그나마 좀 괜찮은 것이지 아직까지는 뭐 LG전자라든지 이런 종목이 조금 이제 다시 한번 올라와서 갖추고는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본격적인 상승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또 거쳐야 할 단계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하나의 예상치가 되어지는데 그쪽으로 또 막 몰려갈 거예요. 근데 진짜 대박은 어디예요? 완전히 새로운 곳이죠. 여러분 LS 네트워크스가 그죠? 뭐 사람들 눈에나 있었겠습니까? 10년 동안 하락하고 있던 종목인데 없죠. 사람들 눈에는 없죠. 근데 지금 오히려 이런 종목이 더 대박이 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소외된 것을 주시를 하시고요. 확실히 보면은 소외된 곳에서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올라간 거 다 그렇거든요. HMM 소외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무려 막 이렇게 큰 대박이 올라오게 되었고, 그리고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삼성 엔지니어링도 상당히 오랫동안 소외되어 있다가 이렇게 튀어 올랐던 것이고요. 근데 이런 종목이 상승률이 다 보면 다 크죠, 보면.
물론 카카오 같은 종목도 있습니다만 카카오는 지금 따라가기는 이제 늦었고 오히려 조심해야 될 때고요. 자, 그래서 이제 삼성엔지니어도 지금 따라가지는 마세요. 이제 상당히 이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곧 조정 올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종목들이 저쪽에서 떠오르고 있더라. 그것을 여러분이 잘 주시를 하시고, 아무튼 신고가 종목입니다. 신고가. 이 종목도 삼성엔지니어링도 어때요? 4월달에 이미 신고가 나오고 있었잖아요. 그죠? 신고가 다른 데보다는 이미 올라와가지고 52주 신고가가 4월달에 이미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 매수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시간이 다 되어버렸네. 자, 그래서 이번 장에 여러분이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꾸 싸다는 이유로 너무 밑에 있는 종목은 사지 말자. 그리고 신고가 나는 종목을 주시를 하자.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한다면 반드시 또 수익을 만들어 갈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랠리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그 기업들의 실적이 보니까요, EPS가 사상 최대입니다. 기업들의 그 EPS가 보면은 실적이 보니까 사상 최대예요. 21년도 지금 현재요. 그래서 이것이 보니까 뭐 좀 꺾인다고, 이제 상승세가 꺾인다고 하면은 한 10월달, 11월달 가야 조금 이렇게 주춤하지 않겠느냐. 그때 돼야, 빨리 꺾여도 그쯤 돼야지 꺾이지 않겠느냐 보는데, 시장은 지금 상당한 그 기회에 서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10월달, 11월달에 만약에 그런 예상대로 이제 거기 가서 조금 꺾인다, 주춤해진다고 하면은 적어도 지금부터 10월달까지는 어때요? 기회가 있는 거죠. 7, 8, 9, 한 석 달 이상은 기회가 있는데, 이때 우리가 또 열심히 수익을 잘 만들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익 나면 올해의 수익은 어때요? 이번 상승까지 해가지고 대부분의 수익이, 올해의 수익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자, 그래서 남아있는 이 기회, 아주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여러분이 잘 살려야 될 것 같아요.